경구 전방의 괴물, 막 들어선 열대 우림 입구에 있는 오래된 나무 간판에서 보고픈 최고의 글귀는 아니죠. 여러분은 전문 보물 사냥꾼이자 야생동물 탐험가입니다. 지금 악당 같아 보이는 밀렵꾼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마추어예요. 여러분은 왼쪽으로 쏜살같이 달려 숨었다가 다시 뛰어요. 늘 효과가 있죠. 저 사람들이 왜 저리 소리를 지른 걸까요? 다시 하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몇 년 동안 해적 보물 상자를 찾고 있어요. 안에는 300년 된 왕족의 메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래된 지도에 따르면 상자는 이 정글 어딘가에 있어요. 지저귀는 새들, 배고픈 벌레들, 소리 지르는 원숭이들. 제발 배고픔이 아니길. 여러분은 강으로 걸어가다 얼어버려요. 갑자기 완전한 침묵이에요. 강만 빼고 완전한 정적입니다. 바로 그때 침묵이 깨져요. 분명히 뭔가가 뒤에 몰래 다가오고 있어요. 몸을 돌리니 길고 굵은 뱀의 몸이 보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요. 두 개의 커다란 송곳니가 여러분 눈 바로 위에 늘어져 있고 한쪽 끝이 갈라진 긴 혀가 여러분의 코를 부드럽게 핥고 있어요. 혀의 다른 쪽 끝에는 블랙홀 같아 보이는 깊고 어두운 입이 있어요. 거기에 커튼이 들어가고도 남겠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나선 그게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은 어둠이에요. 보안이 한동안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괴물을 만났는지 알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티타노보아를 소개합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뱀으로 공룡 다음으로 가장 큰 육지 척추동물이죠. 길이는 13m예요. 성인 7명 또는 지하철 반 이상의 길이죠. 그리고 무게는 1.5톤까지 나갈 수 있어요. 현대의 모든 비단뱀과 아나콘다는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고대 파충류의 후손이에요. 물론 이 뱀은 빼고요. 이 뱀은 독은 없지만 먹이를 잡기 위해 긴 송곳니를 사용해요. 그리고 턱은 아주 튼튼하죠. 브루클린 다리에 빈차가 부서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티타노보아의 오후 간식이 된 느낌일 거예요. 이제 다시 여러분 이야기를 합시다. 티타노보아가 여러분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은 넘어져 기절해버렸어요. 거대한 뱀은 점심 식사가 이렇게 혼쾌히 먹힐이라곤 예상 못했어요. 냄새를 맡으며 위아래로 훑어보네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미리 꽉 휘감을 일은 없겠네요. 뱀이 넓은 입을 벌리고 삼키기 시작해요. 뱀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특별한 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은 오토바이만큼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티타노보아는 그리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꿀꺽. 티타노보아는 거대한 송곳니로 먹이를 목구멍으로 밀어넣어요. 삼키는 동안 티타노보아는 침을 이용해 점심밥에 기름을 칠해 더 미끄럽고 삼키기 쉽게 만들어요. 조금씩 여러분은 시야에서 사라져요. 이쯤 되니 여러분 옷이 흠뻑 젖었어요. 몇 분 후 여러분은 시야에서 사라졌고 뱀은 정말 뚱뚱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정신이 차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있죠? 전신 보호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실제로 아나콘다 안으로 일부러 들어가려고 했어요. 어둠이요. 눈을 뜨고 심호흡을 해요. 불쾌한 액체가 입안에 조금 들어와서 기침을 했어요. 코가 가려운데 사방에서 쪼이고 있어서 긁긴 어려워요. 티타노보아는 엄청난 근육질의 목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은 당황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지? 소리쳐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안은 사실 냄새도 별로 안 좋은데 그때야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돼요. 더 이상 햇빛을 볼 수 없어요. 이런. 그리곤 양쪽에 이상한 꿈틀거림이 느껴지죠. 티타노보아가 움직이는 중이에요. 비단뱀이 점심을 소화하는 데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건 음식 크기에 달려 있어요. 이 티타노보아는 비교적 작은 간식을 먹었으니 몇 시간 이상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 크지 않으니 꿈틀거릴 공간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뻗어봅니다. 옷, 손, 기분 나쁘게 다 젖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갖고 온 다른 모든 것들도 젖었어요. 지도, 성냥, 크레놀라 바도요. 또 거대한 뱀 안에는 공기도 그리 많지 않아요. 산소를 아껴야 해요. 드디어 방수 손전등을 꺼냈는데 여전히 작동되네요. 문도 창문도 없는 아주 작은 빨간 방 같아요. 그러곤 갑자기 폰이 있다는 걸 떠올려요. 손이 닿았어요. 화면은 깨졌지만 여전히 작동하네요. 하지만 배터리가 4%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신호가 없어요.
발목에 묶어놓은 신호탄이 생각나요. 어두운 동굴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그거요. 하지만 닿지가 않네요.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구부려보지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움직임이 멈춘 걸 알아차렸어요. 뱀들은 많은 양의 식사를 한 후에 안전한 안식처로 기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때부터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효소가 방출되기 시작하죠. 신호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야 해요. 여러분은 움직임을 멈추고 숨을 천천히 쉬기 시작해요. 주변의 벽도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요. 허리를 굽혀 신호탄을 잡을 수 있는 건 1초뿐이에요. 그걸 향해 손을 뻗어 다리를 미끄러져 무릎을 지나 거의 다 왔어요. 발목에 닿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열대우림을 달리는 동안 느슨해져서 떨어졌나 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직도 티타노보아의 뱃속에 있어요. 뱀은 동물의 모든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효소가 있기 때문에 옷과 신발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손을 더듬어요. 이전 식사에서 나온 뼈 또는 뭐든지 간에요. 손가락이 단단하고 둥근 물체 위를 스쳤어요. 겨우 손전등을 켜서 보니 말도 안 돼. 이건 여러분이 찾아온 왕족 메달이네요. 이 티타노보아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약 300년 전에 맛있는 해적 간식을 먹은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이 뱀은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좋은 식단? 엄청난 운동? 도망칠 가망이 없어요. 이 모든 게 끝난 후 누군가가 찾기를 바라면서 폰에 마지막 메시지를 쓰기로 결정해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모험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약간 슬프긴 하지만 슬퍼서라기보다는 효소가 눈을 따갑게 해서 울기 시작하죠. 다 됐어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메달을 꽉 움켜쥐어요. 찾았어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눈을 감으니 약간 졸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폰이 울려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건 드디어 신호가 잡혔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거대한 뱀에게 삼켜졌다고 말해요.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믿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끝내요. 다시 전화를 걸지만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잠시 후 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죠? 질주할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뱀의 근육이 긴장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몇 초 후 뱀이 갑자기 긴장을 풀어요. 사람 소리가 들리네요. 소리치려 해도 여러분은 뱀 안에 있어요. 그런데 퍽! 사람 손이 여러분 머리를 잡아요. 그리고 다른 손이 여러분 어깨를 잡고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누가 봐줬어요. 목구멍을 지나 몇 분 후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이 눈에 비쳐요. 살았어요. 왜 우리한테서 도망친 거죠? 우린 경고하려고 했던 건데. 와, 이 사람들 정말 낯이 익네요. 아까 여러분을 쫓던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보니 밀렵꾼들이 아니라 현지 가이드였어요. 보아하니 현지인들은 항상 티타노보아 위에서 길 잃은 관광객들을 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뱀을 졸리게 하는 뭔가를 주고 그 다음은 당기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자들을 껴안고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해요. 이제 절대 열대우림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경고, 전방에 괴물!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 달콤한 금빛 메달을 느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요. 안 돼. 떨어뜨렸나 봐요. 그 뜻은 뱀의 배 안에 아직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구조대원을 보고 물어요. 저 안에 빨리 들어갔다 나와도 되나요?